선생님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같이 2장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2장에는 안전교육의 기초라고 해서 보통 2장에는 한 20%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100점 중에 한 20점, 많이 나오면 20점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 적게 나오면 뭐 5점, 10점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점수를 먹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미 이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자체가 연한이 꽤 오래됐거든요. 몇 년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웬만히 나올 것들은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차근차근히 모든 파트를 천천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출제됐다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꼼꼼히 공부를 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강좌에서는 이제 30쪽, 31쪽 내용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안전의 정의가 나오는데, 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여졌는 글을 보면 이해가 안 되세요. 왜냐? 이게 약간 논문 스타일의 번역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재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으세요. 사실 국민안전교육표준실무는 별도로 강의할 게 없어요. 그냥 책 보고 책 그대로 쓰시면 합격하십니다. 근데 이 책을 이해하는 게 그대로 쓰는 건 완전히 그냥 암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해하기에 책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뒀는데, 자, 이 안전의 정의, 그러니까 페이지 32쪽, 선생님들 교재 기준으로 30쪽, 별도의 책은 뭐 구매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교재를 잘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30쪽, 31쪽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인간의 삶과 안전은 필연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필연적 관계에 있냐를 이제 학자를 이제 예를 드는데요. 워릭이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자, 워릭은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현시키면서 사회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건강해야 한다고 보았고, 당연한 말이죠. 그러한 인간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며 개인과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려면, 자, 나와 사회가 성장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및 타인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신념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았다. 네. 그래서 워릭은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삶 속 철학 안에 올바른 안전 철학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인간 삶의 철학과 안전의 철학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자, 제가 재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렵죠? 근데 결국엔 그겁니다. 삶이랑 안전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이게 왜 맨 앞에 나오는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어쨌든 삶이랑 안전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사람이랑 개인이나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모두 올바르게 생각을 먹자, 안전에 대한 생각을 먹자 라고 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안전에 관련된 여러 정의가 나옵니다. 물론 워릭의 정의도 있었지만 안전에 관련해서 어의적으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의 뜻이죠. 어의적인 정의와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스트라서의 정의가 있는데요. 먼저 어의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죠. 언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어 의미의 뜻으로 보자면 안전은 편안할 안 플러스 온전할 전인데, 자, 편안할 알은 플러스 온전할 전인데 말 그대로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근데 편안하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심리적이다. 온전하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신체 또는 환경이 온전한 거다. 즉 뒤에서 나올 심리적 안전, 그리고 뒤에서 나올 물리적 안전. 그래서 안은 심리적 안전, 전은 물리적 안전이다 하시고요. 자, 안전의 사전적 정의. 자, 언어 그대로 말고 이제 사전적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자, 가장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어 그대로고 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정의입니다. 자, 안전의 사전적 객관적 정의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어의적 정의, 위에서 말했는 것 중에 어떻게? 편안하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안전은 인간들이 평안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안전은 인간들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다. 왜냐하면 위험이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것도 있고 물리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네 번째 스트라서의 정의로 내려오는데요. 스트라서는 안전이란 인간 행위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 2번, 3번에 의해서 정의된 의식적 노력하여 얻어지는 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스트라서의 정의까지. 그래서 스트라서는 안전을 인간이 위험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물리적 환경을 구하는으로써 얻어지는 조건 또는 상태로 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안전에 필연적 관계가 있고요. 안전에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의하면 안전에는 심리적인 거와 객관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한 학자의 정의까지 살펴봤다. 라는 게 이제 30쪽의 내용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숨어져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재가 조금 불친절하죠. 자 안전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와 관해서 이제 안전을 구분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안전은 물리적 안전과 심리적 안전이 있죠. 아까 물리적 안전은 온전할 전자, 심리적 안전은 안전할 안자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안전은 물리적 안전으로 우리의 신체, 물건, 재산 등이 1차적인 물질적 피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거나 회피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 아는 거, 그게 물리적 안전이죠. 근데 반면에 심리적 안전은 이제 불안감이 없는 상태로 안심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물리적 안전의 경우 이제 기술적, 시설적 설치 및 보안을 통해 구현이 가능한데 심리적 안전은 이제 사람마다 불안감을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뭐 환공부층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동그란 거 모여 있어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뭐 딴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 폐쇄공포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심리적 안전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세월호나 이런 것들 겪었을 때 거기에 이제 심적으로 많이 이제 대형 사고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과거에는 단순히 안전은 물리적 안전이었지만 최근에는 대형 사고나 재난을 경험하면서 아, 심리적인 게 중요하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안전한 시설을 갖추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면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거고 근데 심리적 안전의 확보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전제되므로 단기간에 단편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삶과 안전은 필연적인데 안전은 심리적인 거와 이제 객관적인 거, 그러니까 물리적인 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 안전은 의식적 노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심리적 안전은 단기간에 단편적으로 노력해서 이루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는 안전교육은 단순히 안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행동법을 배우고 습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한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조금 더 고치면 안전교육은 왜 중요하나? 단순히 안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및 행동법을 배우고 습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한 이론, 개념, 지식에 대해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자, 인지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안전을 실천하고 행동하기 위한 기술적, 행동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사회 구성원의 재난 도덕성을 포함하는 정의적 영역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페이지 자, 봅시다. 이 30쪽, 31쪽에서 하는 내용이 사실 요 표를 잘 외우시면 되는데 요 표가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뭐다? 안전교육이 과거 20년도 교재처럼 행동적인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 지식,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 폭넓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선생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30쪽, 31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